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랑 이육재입니다. 혹시 그런 경우도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개명을 하고 더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원래 이름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겪어봤습니다. 이제 제 사례는 아니고, 이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제가 개명을 했는데, 너무 일이 안 풀린다. 이런 이제 상담을 주로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이 잘못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예 잘못된 이름이 있습니다. 성명학적으로 스님들이 짓는 이름들은 이제 기원을 담죠. 이렇게 기원을 담아 짓는 이름, 이런 이름들은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복이 늦는 경우를 많이 제가 경험을 했고, 그런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필요한 경우, 조금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시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사람에 따라서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철학적으로는 비견이 강한 사주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결론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결론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그 이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 제가 그때 그 이름으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 이름은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셨겠죠. 그러나 그거는 돌아가서도 또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름이 우리가 옷처럼 1년만 입고 2년만 입고 3년만 입고 바꿔 입는 게 아니고, 가구처럼 중간에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그게 10대 느낌, 20대 느낌, 30대, 40대, 50대 느낌, 처음 느낌이 좋으면 계속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느낌이 바뀌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 견해에서는 쓰던 이름 바꿨는데 내가 이 이름 도저히 안 되겠다, 도로 이름은 돌아가겠다 하는 것은 후회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즉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차라리 지금 내가 받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발복이 늦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 개명을 한다든지 본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본 이름이 좋은데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감명을 받아 보니까 너 이름 안 좋아, 바꿔,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바꾼 이름이 제가 볼 때는 방향이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쓰던 이름이 좋았는데 바꾼 이름이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본 이름이 좀 더 좋다, 그래서 이건 차라리 본 이름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개명을 하셨다 하면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은 후회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고, 이름만 놓고 볼 때 이름이 100%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프로테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름이 만능주의가 아니고요. 이름만 바꾸면 막 마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내가 정말 꽃길만 걷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시간과 본인의 노력이 또 아주 중요하겠죠. 이름만 바꿔놓고 자기 노력 안 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하고 노력 이런 게 동반돼야 결과가 조금 좋아진다. 이름 바꿔놓고 예전 이름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분이 계시다 하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감명을 받을 때 한 군데만 받자고 여러 군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만약에 결과가 다 다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는 결과가 다 다릅니다. 감명을 의뢰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의뢰를 하진 않습니다. 서너 군데 이렇게 글을 올리거나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감명의 방식이 이제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감명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 한 가지는 이제 직접 해주시는 감명, 이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직접 감명을 해드립니다. 무료 감명 같은 경우는 이름 감명을 해보고, 이름이 좋은 이름 같으면 사주를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감명 같은 경우는 AI도, 그리고 요즘 AI이지만 깡통 로봇 같은 경우 이렇게 퀄리티가 낮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럼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간 프로그램들인데, 그런 거는 디테일을 잡아내지를 못해요. 거기 입력한 값만큼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보통 이게 나쁜 이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미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름이 넣어볼 때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개명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쁘다는 게 있어야 개명을 하는데 약간 미끼상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감명하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감명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주를 보지 않고 장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소리 장명이라든지 주역 장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명법이 있고, 사주를 근간으로 보지는 않고 띠를 갖고 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사주는 푸는데 사주 따로 이름 따로 이렇게 감명하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유료 감명을 잘못하시게 되면 상처받습니다. 상처. 어디 가면 좋은 이름이다 그러는데 어디 가면 나쁜 이름이라 그러고, 실제로 사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내면 이름에 대한 디테일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 이름이 그 사람한테 쓰면 어떠한 점이 좋고 어떠한 점이 나쁘고 그걸 모르고 사주학적으로 풀어주니까 이거 쓰면 안 되는 이름도 이름 좋은 이름이야 바꾸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장명 전문이 아니고, 장명을 오래 하다 보면 장명에 숨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주만 하다 보면 일단 한 문자도 낯설고, 장명 전문하는 사람들은 한 문자에 대한 이해가 빠르거든요. 8천 몇십 자가 되는데 쓰임새가 있단 말이죠. 사주로 주로 상담하시던 분들은 한자가 낯설고 하니까 조금 귀찮은 부분도 있어서 답변을 쉽게 들 수 있는데, 감명 받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좀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 군데 하다 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범하기 쉬운 오류가 10군데 감명해서 내가 6군데가 좋으면 내가 써야지 이렇게 기대를 갖고 감명했다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 실망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받고 싶다 하면 무료 감명보다는 유료 감명을 하시는 것이, 어느 장명서도 유료 장명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름에 대한 내용을 감명비만큼 이렇게 해줍니다. 무료 감명을 여러 군데 올리셔서 상처받고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물론 감명보다 좀 더 좋은 것은 신뢰받는 분을 믿고 장명을 한 다음에 그분을 믿고 그냥 감명할 거 없습니다. 그게 제가 아니고 믿는 분, 신뢰하는 분들, 그게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혹은 조금 이름을 싸게 줬다든지 혹은 누가 지인이 그냥 줬다든지 이런 이름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무료 감명을 이용하지 마시고 유료 감명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그 감명하시는 분이 어떠한 형태로 감명하시는가, 그분 감명을 해야 보면 사이트에 어떻게 나와요. 아, 이건 사실 정확하게 보고 감명하는 곳이구나. 그러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감명실을 운영하는데 제가 직접 다 사주를 풀고 이름을 푸는데, 무료 감명은 이름만 풀고 좋으면 사주를 풀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드립니다. 이름 좋은 이름이다. 그러나 이제 이름 자체가 아닌 이름들이 있어요. 구성과 격이 아닌 이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해드리는데, 보통 좋은 이름의 확률은 한 500개 정도 이렇게 감명 올라왔다 그러면 1개, 2개 정도 이렇게 좋은 이름이 나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은 이름을 저희 감명실에 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르려니 이렇게 올려주는데, 저는 제 이름에 지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은 이름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은 이름 알지만 답변은 있는 대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무료 감명실 올렸는데 정말 이런 답변 들었다, 기분이 좋았다,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 감명을 의뢰하신다 하면 여기저기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시면 상처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을 만한 분을 찾아서 무료 감명을 하시거나, 그럼 좀 더 내가 좋은 답변을 원한다 하면 유료 감명을 신청하시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개명, 장명 이런 일들이, 혹은 사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 고객들의 상처를 주지 않는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처 많이 주거든요. 막 지릅니다. 막 이렇게 막 지르면 그 받는 사람은 내가 혹을 띄려고 하다 혹 붙여가지고 마음고생하는 예를 많이 봤는데, 철학이나 장명, 개명 다 이런 일들은 피흉축일입니다. 피흉축일. 흉은 피하고 길은 취하는데, 흉을 피하는 게 흉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타고난 명이 짧은데 장수하는 이름을 사용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이름을 잘 지어주는 게 이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그 유명한 일화 중에 이름을 짧게 지니까 명이 짧다 해서 이름을 아주 길게 진 예가 있었습니다. 이름 외우다가 시간 다 가는 그런 코미디 소재가 있었는데, 이름을 잘 지어주면 수명과 연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제가 판단을 해볼 때 명이 긴 사주가 있고 명이 짧은 사주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명이 짧은 사주 같은 경우는 그냥 명짧게 갔어요.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의학 발달로 인해서 짧은 사람도 케어만 하면 길게 늘려갈 수 있어요. 중간에 이제 암 같은 경우, 암 걸린 사주 있는 것처럼 자기 부분에 약한 장기들이 있거든요. 폐가 약하면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고요. 목이 약하면 술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장기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제 케어를 하면서 명을 길게 늘려가고, 이름도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명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글자들이 있어요. 그 사주에 맞는
명이 늘려지는 글자도 있거든요. 그걸 살펴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아까 그 특화된 이름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특수복신이라는 걸 하는데 그건 좀 디테일한 이름이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그 특수복신이 들어가 있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제가 지어드린 건 아니고 누울자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특수복신을 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만 해주는 것처럼 그 특화된 이름들이 있거든요. 암 걸리고 명 짧은 사람들은 지금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 관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길게 갈 수 있는 형태의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에 맞는 그 상담을 해드리죠. 예전처럼 명이 짧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 사실 분석할 때 이분은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있어.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의학이 발달해서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가 나오고 사주가 멀쩡해도 아까 운의 흐름에서 충돌이 오는 운들이 있어요. 이렇게 통사고 화재라든지 수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어쩔 수 없는데 선천적으로 약한 명이 짧은 사주들은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주면서 관리를 해주게 되면 명을 좀 늘려갈 수 있다. 그것이 저희 생각이고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